안녕하세요. 오늘 요청하신 자료들 그 의료기기 전문기업 CG메드텍 관련해서 저희가 좀 깊게 들여다봤습니다. 네, 투자 관점에서 이 기업 과연 매력적인 기회가 될 수 있을지 그 핵심을 한번 같이 파헤쳐 보시죠. 보내주신 자료들을 쭉 보니까요, 뭐 회사의 기본적인 사업 내용부터 해서 최근 실적이나 재무 상태, 또 미래 성장 동력은 뭔지, 그리고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위치인지, 또 가장 궁금하실 것 같은데 최근 주가 움직임하고 투자 전략까지 정말 정보가 방대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자료들을 비교하다 보니까 이게 맞나 하고 좀 고개를 갸웃하게 되는 부분들도 있었어요. 오늘 이 시간 이런 좀 복잡한 정보들 속에서 정말 중요한 맥락이 뭔지, 그리고 어떤 통찰을 얻을 수 있을지 한번 뽑아내 보겠습니다. 네, 준비되셨죠? 자, 우선 CG메드텍, 여기가 어떤 회사인지 기본 정보부터 좀 짚고 넘어가죠. 2006년에 설립된 의료기기 제조 판매 기업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근데 좀 재미있는 게 다른 자료에는 1997년 설립이라는 기록도 있더라고요. 일단 뭐 더 자주 언급되는 2006년을 기준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원래 이름이 이노시스였는데 최근에 CG메드텍으로 바꿨고요. 그리고 작년 2024년에는 그 바이오 재생의료 분야의 강자죠. CG바이오에 인수가 됐습니다. 여기가 이제 핵심인 것 같은데 주로 척추나 정형외과용 임플란트를 만들고 뇌혈관 스텐트나 치과 재료 사업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특히 그 척추하고 정형외과 분야가 이 회사의 주력 사업이라고 볼 수 있어요. 2023년 말 기준으로 매출 비중을 보면요. 척추 임플란트가 거의 절반 가까이 됩니다. 47.5% 정도 되고요. 정형외과 임플란트가 한 25.4%, 그러니까 4분의 1 정도죠. 그 외에 이제 뇌혈관 스텐트가 17%, 치과 재료가 한 8% 정도 이렇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딱 보면 척추, 정형외과가 핵심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작년에 말씀하신 대로 CG바이오라는 좀 든든한 모회사가 생기면서요. 예를 들면 CG바이오가 가진 그 혁신적인 골리식제 같은 제품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과의 어떤 시너지 효과 이런 것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모회사와의 시너지, 요건 좀 중요한 포인트 같네요. 자, 그럼 이제 핵심으로 들어가서 재무 상태를 한번 볼까요? 투자 결정에 있어서 뭐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일 텐데요. 근데 여기가 좀 재미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한 자료에서는 보니까 2022년에 매출 900억, 영업이익 90억, 여기서 시작해서요. 2023년에는 매출 1000억 돌파, 1083억에 영업이익 110억 예상. 심지어 2025년에는 매출 1370억에 영업이익 160억까지 아주 그냥 장밋빛 전망을 내놨어요. 그렇죠. 정말 전망 자체는 굉장히 밝게 제시가 됐는데 바로 이 지점에서 다른 자료가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24년 실적을 봤더니요. 매출은 약 346억 원 정도인데 영업이익이 무려 마이너스 11억 원. 그러니까 적자를 기록했다는 분석이 나온 겁니다. 네, 잠깐만요. 그럼 앞서 그 자료에선 2024년에 140억 흑자 예상이라고 했는데 네, 맞습니다. 140억 흑자 예상이었죠. 근데 실제로는 11억 적자였다고요. 이건 뭐 단순 오차라고 하기엔 차이가 너무 큰데요. 그렇죠. 이게 단순 오차 수준은 아니죠. 혹시 뭐 자료 출처별로 회계 기준이 달렸다거나 아니면 집계 방식의 차이? 뭐 그런 걸까요? 인수 과정에서 뭐 특별한 비용이 반영됐을 수도 있겠고요. 네, 정확한 원인까지는 이 자료들만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그런 가능성들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특히 이제 인수합병 직후에는 일시적으로 비용이 크게 늘거나 아니면 회계 처리 방식이 바뀌면서 실적이 예상과 좀 다르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중요한 건 이렇게 상반된 정보가 존재한다는 그 사실 자체를 인지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정말 예상과는 다른 결과네요. 근데 여기서 또 반전이 있습니다. 가장 최근 데이터인데요. 2025년 상반기 실적을 보면요. 연결 기준으로 매출이 한 244억 원 정도? 이게 전년 같은 기간 대비해서 50% 가까이, 거의 49.9% 늘어났고요. 영업이익은 더 놀랍습니다. 25억 원으로 무려 294.2% 폭증했어요. 와, 300% 가까이요? 네, 그러면서 이제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그 적자 가능성 이야기에서 아주 극적인 턴어라운드를 보여준 거죠. 와, 정말 실적 흐름이 롤러코스터 같은데요. 긍정적인 전망 나왔다가 갑자기 예상치 못한 적자, 그리고 또다시 극적인 흑자 전환이라니. 그럼 그 재무 건전성을 보여주는 다른 지표들은 좀 어떤가요? 이것도 좀 혼란스러운 편인가요?
네, 뭐 예상하셨겠지만 재무 비율 역시 자료마다 조금씩 다르게 나옵니다. 예를 들어 부채 비율만 봐도요. 2023년 말 기준으로 한쪽에서는 25% 수준이다. 그래서 매우 안정적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또 다른 자료에서는 5.6%다. 또는 23.5%다. 이렇게 제시하기도 해요. 아, 이것도 수치가 다르네요. 네. 근데 뭐 다행인 점은 제시된 수치들이 조금씩 다르긴 해도 전반적으로는 낮은 수준이다라는 평가에는 좀 일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재무 안정성 자체는 비교적 양호하다. 이렇게 해석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그나마 다행이네요. 부채 비율은 낮다는 거군요. 네. 근데 이제 다른 지표들, 예를 들어 자기자본 이익률, ROE라고 하죠. 이것도 2023년 예상치 기준으로는 9.3%였는데 최근 12개월 기준으로 보니까 3.26%다. 이것도 차이가 좀 있고요. 가장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건 역시 주가 수익 비율, PER입니다. PER이요? 네. 2023년 예상 실적 기준으로는 13.9배. 이 정도면 합리적인 수준으로 볼 수 있는데 현재 기준으로 계산된 수치를 보니까 무려 1,703배에 달한다는 자료도 있습니다. 네, 1,703배요. 1,700. 네. 이건 뭐 거의 측정 불가 수준이라고 봐야죠. 아니, 13.9배랑 1,703배라니? 이건 정말 같은 회사 이야기가 맞나 싶을 정도인데요. 이게 결국 현재 실적 대비해서 주가가 너무 높다는 의미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일시적인 이익 감소라든지 특수 상황 때문에 수치가 좀 왜곡된 걸 수도 있겠군요. 정확합니다. 아, 이 부분은 정말 신중하게 해석해야겠네요. PER 1,700배라. 그렇죠. 이렇게 좀 상반되고 변동성이 큰 데이터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상당한 불확실성 요인입니다. 물론 2025년 상반기에 보여준 턴어라운드, 이건 분명히 긍정적인 신호죠. 하지만 그 이전 실적의 불일치나 이런 극단적인 밸류에이션 지표 차이는 이 회사의 진짜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평가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그래서 투자 결정을 내리기 전에는 반드시 추가적인 확인과 분석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재무 데이터의 혼란, 이건 꼭 기억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회사가 가만히 있는 건 아닐 테고요. 이런 불확실성 속에서도 성장을 위해서 여러 방향으로 움직이는 모습이 좀 보이는데요. 어떤 성장 동력에 집중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죠. 네, 보니까 눈에 띄는 게 크게 세 가지 방향인 것 같아요. 첫 번째가 그 CDMO, 위탁개발 생산 사업 확대네요. 의정부에 새로 공장을 짓고 있다는데 이걸 통해서 정형외과 금속 임플란트 생산 능력을 연간 20만 개에서 60만 개로 무려 3배나 늘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체 제품 생산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의 제품을 대신 만들어주는 사업을 키우겠다, 이런 의지로 보이는데요. 이게 제대로 되면 안정적인 추가 수익원이 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CDMO는 최근에 의료기기 업계에서 상당히 주목받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 중 하나입니다. 자체 개발 역량이 좀 부족하거나 아니면 생산 효율화를 원하는 다른 기업들의 수요를 흡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생산 능력을 무려 3배나 늘린다는 건 상당히 공격적인 투자인데요. 그만큼 시장 수요에 대한 어떤 자신감이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두 번째 성장 동력은 디지털 덴티스트리 분야 강화? 이게 좀 흥미롭더라고요. 그 환자 맞춤형 임플란트 부품, 어버트먼트라고 하죠. 이걸 만드는 올 어버트먼트라는 회사를 인수하고 또 예전에 합병했던 구강 스캐너 관련 기업 GDS, 그리고 치과 재료 유통 플랫폼인 덴탈오션까지 품으면서 치과 사업 영역을 아주 빠르게 넓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제품만 파는 게 아니라 구강 스캐너부터 시작해서 맞춤형 부철물 제작, 그리고 재료 유통까지 이걸 다 아우르는 어떤 토탈 디지털 솔루션을 구축하려는 큰 그림으로 보입니다. 맞습니다. 디지털 덴티스트리는 뭐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고성장이 예상되는 분야입니다. 시즈메드텍의 이런 공격적인 M&A 행보는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아주 발빠른 움직임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환자 개개인에게 딱 맞는 맞춤형 시술이 중요해지면서 디지털 기술의 역할이 점점 더 커지고 있거든요. 확실히 미래지향적인 분야에 투자를 하고 있네요. 마지막 세 번째는 역시 빼놓을 수 없는 글로벌 시장 공략입니다. 인도네시아 법인 설립 외에도 특히 최근에 모회사인 CG바이오의 척추 임플란트, 노보맥스 퓨전이라는 제품이 유럽의 그 까다로운 새 의료기기 규정 있잖아요. CE MDR. 이걸 국내 최초로 통과했다는 소식이 아주 중요해 보입니다.
이게 시즈메드텍 제품과 함께 유럽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 셈이니까요. 그렇죠. 그 CMDR 승인은 문턱이 상당히 높은 걸로 알려져 있는데 이를 통과했다는 건 큰 의미가 있죠. 네. 여기에 더해서 그 글로벌 거대 기업이죠. 존슨앤드존슨 메드테크와 손잡고 아시아 6개국에 뼈 이식제 노보시스 트라우마를 독점 공급하는 계약까지 맺었더라고요. 미국 FDA 승인도 추진 중이라고 하고요. 네, 이 글로벌 확장 스토리는 시즈메드텍의 장기적인 성장에 있어서 아주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CMDR 승인은 유럽 시장 진출의 문턱을 넘었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크고요. 존슨앤드존슨과의 파트너십은 이 회사의 제품력 그리고 글로벌 네트워크 확장 가능성을 동시에 보여주는 아주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미국 시장까지 성공적으로 진출하게 된다면 성장세는 더욱 가파라질 수 있겠죠. 정말 국내외로 사업 영역을 넓히려는 의지가 강하게 보이네요. 네. 그리고 이런 신사업들 외에도 아까 잠깐 언급했던 모회사 CG바이오와의 시너지 효과, 이것도 계속 주목해서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CG바이오의 그 혁신적인 고령성 단백질 기반 뼈 이식제, 노보시스 같은 제품 라인업을 공유한다든지 아니면 공동으로 마케팅을 한다든지 또 CG바이오가 추진하는 글로벌 척추수술 교육 허브가 있거든요. 거기에 CG메드텍의 제품을 활용하는 방식,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하겠죠. 회사가 2030년까지 매출 1조 3천억 원, 그리고 수출 기종 80% 달성이라는 아주 야심찬 목표를 내건 것도 이런 성장 동력에 대한 자신감의 표현일 겁니다. 실제로 보면 매출 대비 R&D 투자 비중도 거의 10%에 가깝습니다. 9.69% 수준이니까 상당히 높은 편이죠. 와, 목표가 정말 대단하네요. 1조 3천억 원의 수출 80%. 들어보니까 정말 다양한 성장 스토리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게 느껴집니다. CDMO, 디지털 덴티스트리, 글로벌 확장까지. 그렇다면 현재 시장에서 시즈메드텍의 경쟁력은 어떻게 평가받고 있을까요? 일단 국내 척추 및 정형외과 임플란트 시장에서는 선도적인 기업 중 하나로 입지를 구축했다. 이렇게 평가를 받습니다. 경쟁력을 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첫째는 아까 말씀드린 노보시스 같은 혁신 제품 개발 능력, 그리고 이걸 뒷받침하는 R&D 역량이라고 할 수 있고요. 둘째는 존슨앤존슨 같은 글로벌 기업과 파트너십을 맺을 수 있는 어떤 협상력과 기술력. 셋째는 의정부 신공장을 통해서 CDMO 사업을 확장하고 생산 능력을 크게 늘린다는 점. 넷째는 디지털 덴티스트리라는 새로운 성장 분야로 성공적으로 진출해서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했다는 점.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그러니까 연구개발부터 생산, 허가, 해외 영업까지 전주기를 내부적으로 소화하려고 노력하는 것, 그 자체도 경쟁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R&D부터 생산, 판매까지 다 하려는 거군요. 네. 그리고 주식시장에서는 주로 의료기기 테마, 헬스케어 테마 또는 디지털 덴티스트리 테마, 글로벌 확장, CDMO 이런 테마들과 연관되어서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건강이나 의료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계속 높아지고 있잖아요. 이런 추세는 이 산업 전반에는 긍정적인 배경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자, 그럼 이제 가장 현실적인 부분이죠. 바로 현재 주가 상황과 최근 뉴시드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녹음일이 2025년 9월 26일이니까 어제 25일 종가 기준으로 봐야겠네요. 어제 시즈메드텍 종가가 1,044원으로 마감했네요. 그 전날보다는 0.19% 아주 소폭 하락했습니다. 거의 변동이 없었다고 봐도 될 정도인데요. 근데 며칠 전 9월 23일에는 주가가 마이너스 1.20%, 1% 넘게 좀 빠지면서 변동성 완화 장치, VI라고 하죠. 이게 발동되기도 했군요. 네, 그 VI가 발동됐다는 건 단기간에 주가 변동폭이 좀 컸다는 의미인데요. 그렇죠. VI는 주가가 단기간에 너무 급하게 움직일 때 잠시 거래를 멈춰서 시장을 좀 진정시키는 장치인데 이게 발동됐다는 건 그만큼 최근 주가 움직임이 좀 불안정했다. 이런 신호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그 소폭 하락의 직접적인 배경으로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세가 좀 지목이 됩니다. 어제 하루 동안 외국계 창구를 통해서 17,302주, 한 17,000주 넘게 순매도가 나왔어요. 매도 상위 종목의 이름을 올렸고요. 아, 외국인이 팔았군요. 네. 근데 좀 흥미로운 점은 그 바로 직전 일주일 동안은 외국인이 17만 주 이상 순매수를 하면서 주가를 좀 끌어올리는 듯한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오, 그럼 갑자기 매도로 돌아선 거네요. 그렇죠. 갑자기 매도세로 전환된 거죠. 이런 단기적인 수급 변화는 아무래도 주가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 요인이 됩니다.
네, 그 외국인 수급이 갑자기 바뀐 거는 좀 주의해서 봐야 할 부분이겠네요. 혹시 주가에 영향을 줄 만한 다른 뉴스들은 없었나요? 뭐 좋은 소식이든 나쁜 소식이든 간에요. 마침 어제 9월 26일자로 아주 중요한 긍정적인 뉴스가 하나 나왔습니다. 아까 잠깐 언급했었는데요. 모 회사인 CG바이오의 척추 임플란트 노보맥스 퓨전이 국내 최초로 유럽 CE MDR 승인을 획득했다는 소식입니다. 아, 네네. 그 소식 중요하다고 하셨죠? 네, 이게 단순히 그냥 모 회사의 성과가 아니라 CG 메드텍이 만드는 관련 제품들도 함께 유럽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문이 활짝 열렸다.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상당한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유럽 시장 진출의 길이 열렸다. 이건 정말 큰 뉴스네요. 그렇죠. 그 외에도 최근에 CG메드텍이 한국전력의 차세대 전력량계 사업 그 아미고 프로젝트라고 있는데 거기 관련해서 수주 물량이 좀 늘어났다. 이런 뉴스도 있었습니다. 9월 2일자였고요. 아, 이건 의료기기 외 사업에서의 성과군요. 네, 그렇습니다. 또 모회사 CG바이오가 글로벌 척추 수술 교육 허브를 만든다. 이런 소식도 9월 10일에 있었는데 이것도 장기적으로는 시너리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뭐 정부 차원에서도 의료기기 산업 육성 정책을 계속 내놓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인 외부 환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같은 가시적인 성과도 나오고 있고요. 그런데 단기적으로는 외국인 매도세 같은 수급 이슈 때문에 주가가 좀 흔들리는 모습이고 무엇보다 아까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과거 실적이나 재무지표에 대한 정보가 너무 혼란스럽다. 이게 가장 큰 걸림돌인 것 같네요. 자, 이런 상황들을 모두 고려했을 때 투자 관점에서 그럼 어떻게 접근하는 게 현명할까요? 제공된 자료들에서는 어떤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까? 네, 그 자료들에 제시된 투자 전략들을 좀 종합해서 보면요. 대체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긍정적이다. 하지만 단기 변동성과 정보의 불확실성은 경계해야 한다. 뭐 이런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안정적인 본업, 그 척추나 정형외과 임플란트 사업 기반 위에 CDMO, 디지털 덴티스트리, 글로벌 확장이라는 성장 엔진을 달고 있기 때문에 잠재력 자체는 높다 이렇게 보는 거죠. 모 회사와의 시너리도 당연히 플러스 요인이고요. 잠재력은 높지만 주의할 점도 많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경고 시그널도 분명히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술적 분석 측면에서 보면요. 단기 이동평균선, 보통 21선을 보는데 이게 중기 이동평균선인 61선 아래로 내려가는 데드크로스가 발생했거나 혹은 임박했다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아, 데드크로스요? 그건 보통 하락 신호로 보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보통은 추가 하락 가능성을 시사하는 신호로 해석되죠. 실제로 주가가 지금 5일선 1,050원, 21선 1,020원 부근에 있고 61선과 121선 둘 다 1,080원 아래쪽에서 움직이면서 하락 압력을 받고 있다 이런 분석도 있고요. 기술적으로는 확실히 좀 부담스러운 위치네요. 네, 그리고 앞서 계속 강조했던 것처럼 일부 자료에서 2024년에 영업 손실을 기록했다는 그 점, 이 불확실한 정보가 아직 명확하게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글로벌 의료기기 시장의 경쟁은 뭐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고 또 경기 침체 같은 게 오면 수요가 둔화될 수 있다. 이런 가능성 등도 위험 요인으로 명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위험 요인이 많은데 구체적인 매매 전략은 어떻게 제시되었나요? 매수 추천 같은 것도 있었나요? 네, 장기적인 성장성을 보고 접근하되 반드시 분할 매수 관점을 유지하고 또 손절 라인을 설정하는 등 위험 관리를 철저히 하라 이렇게 조언하고 있습니다. 추천 매수 구간으로는 현재 주가, 어제 종가가 1,044원이었죠. 그리고 기술적인 지지선 등을 고려해서 1,000원에서 1,050원 사이 이 정도 구간을 제시한 자료가 있네요. 아, 현재가 부근이네요. 네, 이 구간에서 좀 분할해서 모아간다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승산이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판단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신사업 진행 상황, 예를 들면 CDMO 계약 소식이라든지 디지털 덴티스트리 분야의 성과, 해외 진출 관련 뉴스 등을 계속 확인해야 하고요. 특히 가장 중요한 실적, 실제 분기별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지 꾸준히 확인하면서 투자 판단을 계속 업데이트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CG메드텍에 대해서 정말 깊이 한번 파고들어 봤습니다. 요약을 좀 해보자면 척추 및 정형외과 임플란트라는 튼튼한 기반 위에 CDMO, 디지털 덴티스트리, 그리고 글로벌 확장이라는 어떻게 보면 세 개의 성장 날개를 달고 비상하려는 회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모 회사와의 시너지나 정부 정책 지원 같은 순풍도 기대가 되고요. 최근에는 유럽시 MDR 승인 같은 아주 좋은 소식도 있었습니다. 네, 성장 스토리는 분명히 매력적이죠. 하지만 동시에 이 재무제표에는 안개가 좀 자욱합니다.
과거 실적과 현재 가치 평가 지표에 대해서 상반된 정보가 너무 많아서 투자자들을 좀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는 점, 이게 큰 문제고요. 단기적인 주가 흐름도 외국인 매도세나 기술적인 하락 신호 때문에 다소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경쟁 심화나 수요 둔화 같은 산업 자체 위험도 분명히 존재하고요. 맞습니다. 이처럼 아주 매력적인 성장 스토리와 또 명확한 위험 요인, 그리고 결정적으로 좀 혼란스러운 정보가 이렇게 뒤섞여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CJ 메드텍 투자를 진지하게 고민하신다면 앞으로 한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어떤 단 하나의 핵심 지표나 사건이 확인되었을 때 가장 확신을 가지고 투자 결정을 내리시겠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한 가지를 꼽아보라는 거군요. 네, 예를 들어서 그 논란의 여지 없이 명확한 분기별 흑자 실현과 그 규모일까요? 아니면 의정부 신공장이 가동된 후에 들려오는 대규모 CDMO 계약 소식일까요? 그것도 아니면 미국 FDA 승인 후에 확인되는 의미 있는 미국 매출 발생일까요? 여러분 각자의 투자 기준에 따라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스스로 한번 찾아보는 과정이야말로 지금처럼 정보가 좀 혼재되어 있는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분석 도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좋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CJ 메드텍의 가능성과 위험을 함께 탐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궁금증을 속 시원히 해결해 드릴 수 있는 깊이 있는 분석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